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소지킴이 24년차 치과의사 변유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무서운 주제, 여러분들에게 안 생기셨으면 하는 주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의 은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자랑 좀 해볼 겸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오늘 도대체 어떤 진료를 해주셨길래 은인이란 타이틀이 붙으신 거예요? 따님이 지방에 사시는 어머니가 잇몸이 불편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그럼 한번 모시고 오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환자분이 이제 잇몸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보통 생각하는 치주염, 잇몸이 붓고 피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좀 다른 병이었어요. 치아와 상관이 없는 볼이랑 잇몸이 이어지는 그쪽 부분에 이제 볼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잇몸병과 다르게 피부병 비슷하게 생긴 병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병원에서 볼 게 아니고 이제 대학병원 가셔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의뢰를 드렸고 이제 가셨는데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암은 아닌데 암이 될 수도 있는 애여서 잘 오셨다 이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엄청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때 어떤 모양이었어요? 모양은 굉장히 미미한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암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성격이 놔두면은 암이 될 수도 있는 애기도 해서 이제 제거를 할 겸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분은 사실 모양이 잇몸 모양에서 약간의 변화 정도? 그게 약간 달랐어요. 그럼 원장님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구내염 같은 통증이 2, 3주 이상 지속되면 구강암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구내염이라고 하면은 점막이 떨어져 나가는 걸 이제 궤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궤양이 동그랗게 생긴 거를 구내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구내염들은 사실 2주 정도면 통증도 사라지고 형태도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구내염이 생겼는데 이게 오랫동안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3주, 4주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은 간단한 구내염은 아니구나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심하면 구강암까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2주 이상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톡으로는 환자분께 무서운 말씀은 안 드리고 이거는 조금 큰 병원 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암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환자분은 패닉에 빠지시고 너무 걱정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좀 오래되었다라고 하면은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궤양이 좀 크게 생겼는데 2주 이상 진행이 되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의료사 써드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결과를 몰라요. 네. 암이 아니길. 네. 그러면은 구내염은 보통 알보칠 많이 하잖아요, 원장님. 네. 그러면 이제 구강암도 알보칠하면은 좀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사실 암에 알보칠을 써본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게 감별이 안 되는 형태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형태가 일반적인 구내염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알보칠을 쓰실 수도 있나 싶긴 한데 알보칠을 썼는데 안 낫는다 이러면 이제 치과에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원장님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구강암은 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흡연이 일단 첫 번째 원인이고요. 뭐 어떤 지속적인 자극, 혀를 계속 씹는다거나 볼을 계속 잘근잘근 씹는 습관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너무 자극이 되는 틀니나 보철물이 있었을 때 그 특정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안 맞는 보철물은 거의 없을 테니 그거는 원인에서 빼도 되지 않을까. 원장님이 가장 유력하게 의심하시는 이거는 흡연. 일단 환자분께 잘 설명을 드리죠. 여기에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 병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직 검사가 필요하니 그거는 큰 병원에서 가셔서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은 좀 불안해하시는 것도 있고 혹시나 제가 생각한 병이 전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번거롭더라도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케이스들 이제 보내죠. 그럼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은 이제 뭐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병소의 크기에 따라서 병소가 작은 경우에는 다 떼내면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조직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어떤 병인지 병리과에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병소가 좀 크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떼내서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죠. 구강암이나
이 구내염이나 이런 입병들을 계속 방치하면은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 오는지도 좀 궁금해요. 구내염 생기자마자 이게 암이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거잖아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구내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몸이 이겨내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구내염이 생겼고 모양이 보통 보듯이 동그랗게 생긴 작은 직경 한 3mm 커도 5mm 넘지 않는 정말 크게 생기는 분은 1cm 이렇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 정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시면서 영양 공급 잘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그러면서 없어질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없어지면은 걱정하실 게 없는 거예요. 구내염이 안 낫는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사실 저는 기준으로 2주, 3주 정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정도에도 안 낫는다라고 하실 때는 더 이상은 놔두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오셔서 이제 큰 병원 안내를 받으신다거나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은 정말 암인데 놔뒀다라고 하면은 턱뼈를 드러낸다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혀 같은 경우는 혀의 일부를 좀 잘라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게 아니거든요. 흔치 않아서 이 영상을 보시고 괜히 환자분들의 걱정만 키워드리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제 걱정이기는 한데 어쨌든 기준은 구내염이 3주 이상 지속이 될 때만 병원에 오신다 요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만약 오른쪽에 있던 구내염이 2주에 사라졌어요. 네. 근데 동시에 왼쪽에 생겼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피곤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서너 군데 여러 군데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구내염이 여러 군데 생겼고 굉장히 자주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몸의 다른 전신질환과 이어져서 생기는 정말 그냥 단순 궤양이지만 그런 병일 수도 있어서 그건 또 암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형태를 보고 판단하시기가 어렵다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간단하게라도 1주 차에라도 확인을 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오래는 방치는 하지 말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오늘은 사실 구내염과 이제 구강암 얘기를 해봤어요. 그게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이 다행히 이제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제 발견이 되었던 터라 한번 얘기를 드리면 좋겠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됐지만 너무 공포심을 가지지 마시라고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구강암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쓰긴 했지만 구강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관리되지 않는 이제 통결성이 잘 유지되지 않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양치법 잘 쓰시면은 사실 많이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병원에 오시는 거 그건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릴게요.